윈도우 OS 입장에서는 굳이 인텔하고 척을 지면서 다른 경쟁자를 키울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유선인 PC나 서버는 성능 개선에 집중했는데 AI 때문에 이제는 전성비가 너무 중요해지고, 전성비를 구현하지 못하면 AI 시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전성비 좋은 OS 업체한테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도체 설계 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EDA 툴 업체인 시놉시스가 엔시스라는 업체를 350억 불에 인수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았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인수를 한 거예요?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 EDA 툴 업체라고 하면 이제 한 3개 정도가 메인이죠. 요 3개의 툴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등이 시놉시스라는 회사의 그 설계 자동화 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던스 디자인이라는 회사, 그게 이제 세계 2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멘토 그래픽스라고 있었어요. 여기가 3등이었는데 지멘스에 인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3개 정도의 툴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등 업체인 시놉시스가 최근에 엔시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350억 달러를 썼어요. 그래서 좀 비싸게 산 거 아니야? 뭐 거의 한 40조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이제 밀린 측면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 뭐 그거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일단은 시놉시스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설계라는 영역이 전공정 있잖아요. 네.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해서 후공정까지 이제 설계를 토탈로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놉시스가 후공정이 좀 약해요. IP들이. 근데 그쪽을 잘하는 거는 케이던스가 잘하거든요. 그러면 시놉시스 입장에서는 이게 점점 더 헤테로지니어스, 이종집적 반도체로 가면 점점 케이던스한테 뭔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후공정, 특히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약간 많은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엔시스였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인수를 해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제 보강을 한 겁니다. 우선은 저기 EDA 툴 업체라고 돼 있는데, 네네. 이 EDA가 무엇인지도 잠깐 네.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건축학과 네. 이제 90년대 학번이시니까 아, 건축학개론. 그렇죠. 영화. 건축학과 가면 자하고 이렇게 연필로 옛날에 막 그 맞- 그렸잖아요. 설계하고 막 이렇게? 맞습니다. 반도체 설계도 예전에는 70년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요? 네네. 반도체도? 네. 근데 이제 트랜지스터가 이게 뭐 이제 너무 작아지니까. 너무 들어가는 숫자가 이제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컴퓨터로 설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자동화 툴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한 거고, 아하. 지금도 이제 건축은 다 CAD라는 프로그램 CAD. 쓰죠. 네, CAD 가지고 설계합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설계도 이제 EDA 툴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고도화된 거고, 지금은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뭐 컴퓨터 설계 수준이 아니라 거의 AI가 상당 부분 관여를 해요. AI라는 영역이 이제는 머신러닝으로 이 EDA 툴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쌓여있는 백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EDA 툴이라는 것도 이제는 너무 진입장벽이 높아졌고요. 중국이 이거를 정말 국산하고 싶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특히나 첨단 공정의 EDA 툴은 AI가 없으면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도 이제 AI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짐 켈러가 우리 설계의 전설, 우리 여기 요석 아카데미에서도 자주 여러 번 나왔죠. 네. 다루었었는데, 진짜 설계 쪽에서 전설 같은 인물이거든요. 짐 켈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설계를 해서 AI를 구현하는데 지금은 네. 나중에는 AI가 자기들이 필요해서 반도체 설계한 걸 가지고 우리가 쓸 거야. 그러니까 설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야, 아니 사람이 설계해서 AI를 만들었었는데, 네네. AI가 지가 필요한 건 지가 설계한다. 네네. 그래서 소름, 굳이 소름 사람이 이제 돋았습니다. 반도체 설계에 상당 부분 관여할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네. 중요한 거는 그런 AI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가 더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데이터가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러네요. 반도체 설계에 관련된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데이터 싸움입니다. 그러네요. 설계 분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AI 데이터 중요하다가 아니고 그냥 반도체 설계부터 네. 설계 많이 했던 애가 그 반도체가 그러니까 AI가 결국은 네, 그걸로 맞습니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 트레이닝 해야지 이제 얘가 잘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데이터 없으면 아무리 AI 그 컴퓨터 파워 좋고 모델링 그러네요. 좋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짐 켈러 얘기 나왔으니까 CES에서 현대차가 차세대 자동차 컨셉도 좀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짐 켈러랑 좀 협력을 한다라는 얘기가 네네. 있어요. 우리 예전에 휴대폰 바뀔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 컴퓨터가 된다는 거는 결국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장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OS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미국 업체가 하거든요. 예. 그러면 누가 미국 업체 중에 대장이 되는지 제일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배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배팅을 하냐? 적어도 우리나라는 AP, 두뇌 칩을 설계를 해야 돼요. 아하. 거기에서 성공했던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대, 모바일 혁명에서 삼성전자하고 LG가 왜 그렇게 희비가 엇갈렸냐? 삼성은 엑시노스라는 두뇌 칩을 설계를 했고요. LG는 퀄컴 스냅드래곤을 썼어요. 아하. 근데 이게 나중에 세츄레이션 되면 크게 의미가 없는데 네. 초창기 때는 이 OS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 방향성들을 바꾸잖아요. 어디로 갈지 휙휙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일 빨리 알아야지 빨리빨리 대응해서 경쟁력이 따라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AP를 하지 않으면 OS 업체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겸상을 못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퀄컴한테 거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이게 아무래도 직통하는 거하고 다르죠. OS를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 사령관 뭐 이런 것쯤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거기에랑 그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그렇죠. 그런 건데 맞습니다. AP도 못하면 네. 맨날 이게 주워드는 것만 있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건데 그렇죠. 현대차가 짐켈러랑 협력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일단 OS는 못하니까. 모르더라도 일단 OS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AP 쪽은 우리가 뒤처지지 않겠다. 아하. 자동차 업체 중에. 네. 왜냐면 사실은 테슬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율주행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는 OS 지고 있죠. AP 지고 있죠.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 지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는 제조도 직접 하죠. 맞아요. 애플은 제조는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바일 시대 애플하고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삼성의 전략을 그대로 자동차 쪽에 가져온 게 사실 지금 현대차가 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70%를 태웠거든요. 그때 1억 달러 펀딩하는데 70% 지분을 태우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두뇌 칩에 대한 어떤 그 숨은 그림 찾기였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칩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퀄컴이 이번에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좋은 온디바이스 AI 흐름을 타고 그러니까 PC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PC 시장에서 퀄컴이 잘할 수 있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뭐 퀄컴 그러면 모바일 맞아요. 칩셋이라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에서 최강자라고 이제 AP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AI 때문에 막 시장 구도가 변해요. 기존에 사실 PC나 서버 쪽은 그냥 x86 아키텍처 그러니까 인텔 칩을 대부분 쓰는 거고 일부 AMD가 이제 막 이렇게 인텔의 아성에 도전하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ARM 아키텍처가 완전히 새로 열리는 시장이고요. 아하. 그 이유는 AI가 지금 전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챗GPT 같은 거 지금 질문 하나 쿼리를 던져 넣으면요. 네. 요 500ml짜리 그 페트병이죠. 네네. 요거 하나 물이 타버립니다. 그만큼 전기 소모가 안 좋거든요. 배터리는 어쨌든 오래 써야 되니까 전성비가 중요하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핵심이었는데 그동안 유선인 PC나 아니면 서버는 굳이 그냥 그런 것보다는 성능 개선에 집중했는데 AI 때문에 이제는 전성비가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전선비라는 게 전기를 덜 써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같은 성능을 내는데 전기를 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하. 그러면 지금 X86 아키텍처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암코어를 계속해서 쓰려고 하는 거고 그동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OS를 하니까 그 윈도우 OS 입장에서는 굳이 인텔하고 척을 지면서 다른 경쟁자를 키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쵸. 윈텔 동맹이고 막 네. 탄탄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성비를 구현하지 못하면 이 AI 시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전성비 좋은 OS 업체한테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PC 시장을 들어와 빨리 우리가 열어줄게 막 적극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완전히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퀄컴한테 야 네가 좀 해서 어떻게 네. 좀 야 전선비 좀 낮춰봐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이번에 퀄컴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고 해서 윈도우 OS용 칩셋을 공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요. AMD도 X86 아키텍처 기반 칩을 설계하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AMD도 암코어 기반 칩을 설계해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라고 그랬겠죠.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이제 PC 쪽에서는 어쨌든 인텔이 꽉 잡고 있다. 이게 네. 인텔이 PC만큼은 어떻게든 네네.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암 기반으로도 앞으로도 그럼 계속 암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건가요? 이 암이라는 회사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인텔도 암하고 협력을 맺고 서로 막 뭔가 그 기술 라이선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네. 빨리 해야 될 겁니다. 인텔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정말
핵심 장기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인텔한테 칩 의뢰를 맡기는 업체들이 대부분 암코어 기반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빨리 인텔도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네. 보면은 모바일로 넘어갈 때 암이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는데 AI로 갈 때도 역시나 계속해서 더 부각을 받게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럼 반도체 IP 생태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 이제 뭐 IP 업체들도 괜찮아요. 뭐 저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뭐 가온 칩스나 AD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도 좋은데 사실 밸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작년 말부터 너무 많이 올랐고 오히려 저는 이제 반도체 IP 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나스닥 업체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 밸류 그렇게 안 비싸요. 그리고 이제 암도 상장할 때 우리 그때 그 맞아요. 월간 아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PSR이 무슨 몇십 배인데 이거 말도 안 돼, 너 막- 비싸다 이러는데. 근데 그게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네, 안착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암 같은 업체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 쪽에서 IP 제공하는 업체. 요즘에 뭐 CXL이나 뭐 이런 HBM 관련돼서 핵심 IP를 가지고 있는 램버스. 네, 그런 회사들은 좀 주목해서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표님이 국내 주식 중에서도 뭐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지만 요즘에는 미국 주식에서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좀 스탠스이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AI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주도권, 그러니까 누가 빅브라더가 되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우리 생활에서 결국 나중에 AI가 다 빅데이터 쪽쪽 뽑아갈 거예요. 그럼 누가 뽑아갈까? 이게 미국 빅테크 업체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OS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빅브라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일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만 해도 AI 혁명에서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은 스탠스인 거고요. 그러면 결국 AI 혁명에서 미국 주식을 빼고 이게 그 사이클을 온전히 뭔가 수혜를 누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AI 쪽을 만약에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미국 주식 비중은 미니멈 30%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거랑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OS 먹는 애가 그냥 다 먹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에서도 결국 누가 제일 많이 올랐냐 그러면은 OS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iOS, 안드로이드 가졌던 애플하고 구글이 그냥 다 그냥. 그렇죠. 왜냐면 그거 보면은 저는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시장 가가지고 여기서 장사하냐 그러면서 발 뻥뻥 차고 하는 그 깡패들 있잖아요. 그 깡패들이 결국은 자리세 내라는 거 아닙니까? 자리세? 야, 여기 시장 내가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장사하니까 자리세 내라는 거잖아요. 뭐 마찬가지 아닌가. iOS나 안드로이드도 결국은 그 장터잖아요. 스토어. 네, 맞습니다. 마른 스토어지. 시장인데. 거기서 장사하면은 수수료 내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 생태계가 커지는 것에 그 수수료 받아먹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바일 혁명에서는 단순히 그냥 수수료만 뜯기고 마는데 이제 정말 빅데이터 빨리는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AI 시대는. 네. 정말 이제 이 빅데이터가 엄청난 힘을 내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빅테크는 물론이고, 네. 그러니까 반도체 IP와 관련된 회사들도 국내 기업들도 네. 있지만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